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제가 몇 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대북 특사단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노동일 교수님은 한 8시쯤 되면은 정부가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해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955번님.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야기하면서 올해 한미연합훈련 취소하거나 최소한 축소하고 8.15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그 대가로 개성공단 여는 것을 새로운 선물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쇼를 하는 것 같습니다. 4867번님, 확정 편향 같은 건데요. 북한이 살아남을 길은 연방제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 행보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051번님, 북한은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93번님, 특사단 방북은 시간 벌어주기 위한 쇼일 뿐 별로 신뢰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3818번님,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특사단이 와서 그들이 이 생각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알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은 이번 요약해보면 어쨌든 이번 회담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한두 번 속았던 게 사실 아니죠. 예. 저도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는 두 번, 세 번을 더 검토를 합니다. 예. 이거 북한 얘기도 어디서 나온 거지? 국정원에서 나온 건가? 예. 국방부야? 또 아니면 뭐 미국은 무슨 신문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우리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북한에서 이번에 어떤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가 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그 말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현재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예. 어떤 자세를 뭐 전혀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지 마라. 예. 하는 게 이렇게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즉각 뭐 과거에는 뭐 대북 지원을 재개한다든가 예. 뭐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명목이긴 하지만 뭐 그런다든가 하는 걸 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뭐 정말 왜 북한이 저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어떤 전체 자세를 바꾸고 저렇게 전향적으로 나올까. 평창올림픽을 시작해가지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그야말로 뭐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뭐 호의가 생겨가지고 뭐 우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예. 지금 아까도 다 우리 얘기했지만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죠. 예. 그리고 과거 같으면 아무리 미국이 뭐 공격을 한 해 만에 해도 콧방귀도 안 꼈을 겁니다. 예. 안 한다는 걸 아니까요. 할 수 예. 없다는 걸 아니까.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진짜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위협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점 때문에 대화에 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섭불리 어떤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아까 청취자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네. 갑자기 무슨 뭐 지원을 재개한다든가 어떤 명목으로든 네. 아니면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 이런 한참 더 먼 얘기고 예.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 봅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럼요. 그렇죠. 예. 저도 그 대목은 우리가 설사 의미 있는 결과 그래서 앞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예. 너무 오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설사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갖고 하더라도 이거를 좀 더 아꼈다가 성과를 만들고 내고 나서 국민 앞에 전 세계에다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성과도 아직 첩첩산중인데 네. 뭐 하나 호주머니 들고 왔다 그래서 이거 가져왔다고 이거 해버리면은 예. 이거는 외교적인 무기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국내에서도 이것까지 또 놀라야 됩니다. 그러다가 예. 실패해버리면요. 예. 이건 역풍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설사 의미 있는 성과 갖고 오고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네. 저희들이 뭐 이런 청취자분들 말씀을 보내드리는 와중에 또 한편에서는 제가 한 3분 정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701번님. 연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얼마만의 대화이고 평화 무드입니까? 한반도 평화의 시작되기를 기다려봅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9380번님, 미, 중, 일, 북 국제정치 판도에서 우리가 운전대 잘 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도 하셨고요. 6472번님, 대화, 좋은 분위기 다 좋은데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비핵화라는 게 지금 북한에서 절대 놓을 수 없는 카드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그걸 포기하기는 어쨌든 비핵화를 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은. 네. 뭐 북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비핵화라는 것은 뭐 바닷물이 마르길 기다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북한 우리가 또 특사를 만나서 북한에서 하는 얘기가 핵무력을 더욱 강하게 틀어줄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러나 뭐 현재로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그렇죠. 얘기고 예. 우리도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고요. 예. 북한에도 설명하고 미국에도 설명하고 해야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뭔가 결심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주지는 않는다고 그렇죠. 하는 거. 예. 그 점도 냉혹하게 우리가 냉정하게 예. 국제적 질서를 좀 이해하고 그러나 우리 노력은 할 수 있는 한 해야죠. 예. 지금 21세기의 국력은요. 네. 과거처럼 군사력이 되면 병력이 많고 예. 뭐 이를테면 잠수함이 몇 대고 예. 이런 시대에서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이미 국가의 안보라든지 국가의 안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중에 상당 부분 외교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만 봐보십시오. 또 옆에 있는 일본만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대 국사에 끼어 있다.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갖고 있던 그 상황 인식을 가지고 예. 그대로 저기 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외교 못하는 거죠. 그냥 미국에 굽신거리고 일본에 굽신거리고 중국에 굽신거리고 러시아에 굽신거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10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외교적으로 혹자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 얘기하니까 코웃음 치는 것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 조그만 나라가 무슨 운전하느냐고. 조그만 나라 운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돼서 그럼 그것이 목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전할 수가 있지? 예.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외교적인 전략을 짜고 국민적인 에너지를 모으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또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하자마자 그냥 코웃음 치고 마는 겁니다. 스스로 비하하고.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럴까요? 왜? 저는 이거는 예. 상당 부분 우리 언론과 지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 그러니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리한 거는 북한의 보도를 보고 인용을 하고 불리한 거는 또 북한의 보도를 안 믿고 네.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사실 팩트를 상당 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카더라 대부분이 다 미국에서 장사꾼 하는 이 언론들의 뉴스를 보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남북관계를 회방하고 있는 일본 언론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 담론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아주 급격한 불신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김정은 체제가 왜 지금 와가지고 입장을 바꾸느냐. 지난해 말에 핵무력을 완성한다고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 내년까지 핵무력을 완성하겠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북한도.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 것이죠. 당연히 하는 것이 여기다가 경제적으로 안 좋아요. 또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절박하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대로 우리가 생각해버리면은 지금의 북한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박상민 교수님 북한을 상당히 이성적인 국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성적인 국가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 맞는 거예요. 예. 어느 나라든 예. 그럼 우리가 일본하고 얘기할 때 일본을 이성적인 국가로 봅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조율을 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북한이 이성적인 국가가 아니라 얘기하면 그럼 대화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예. 아니고 예. 분명히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제한된 상황에서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예. 분석을 하고 가공할 때 그걸 냉정하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저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신의 어떤 생각 예. 대로 그걸 분석하고 그게 객관적인 분석처럼 생각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얼마 전에 나온 보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브루킹스에서
뭐 한국인 한국계 여성이 이제 그 보고서를 냈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앞에 부분이 항상 쭉 굉장히 많은 얘기가 뭐냐면 과거 서방도 그렇고 모두 하여튼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분석이 왜 틀리는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극히 제한된 정보만이 밖에 없는데 그것이 굉장히 틀리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도 일종의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린애 같은 몽상가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핵무기를 들고 있는 3m짜리 거인이다 이렇게 이런 좀 비유적인 거겠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현재로서 어떤 뭐 그냥 밖에서 보는 김정은에 대한 분석은 아까 그 청취자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김일성, 김정일과는 조금 다른 어떤 성장 배경이 있었으니까 뭐 스위스 교육도 받고 그런 것이 그래도 좀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그것도 추측입니다. 만나본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뭐 요리사 아니면 무슨 또 로드맨 그 정도 가서 농 만나가지고 얘기한 정도밖에 서방에 알려진 게 없으니까 바깥에 알려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아마도 그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과거처럼 이렇게 뭐 인적 네트워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휴민트라 그러죠.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텐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어떤 바람대로 내 생각대로 색칠을 해가지고 보면 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저는 남북의 대화와 교류를 지속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그거에 무슨 평화가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해야 북한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맘만 먹으면은 신청만 하면은 개성전환 가보고요. 평양에도 가보고 점점 그리고 또 무슨 뭐 맛있는 스키장이 어떤지랑 가보고 일반 민간인으로 이렇게 점점 가서 북한을 알고 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막아놓으니까 누가 북한을 가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정보가 맞는 것인지 미국 CIA가 맞는 것인지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맞는 것인지 중국의 무슨 신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편한 것만 취득하는 것이고 아예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북한을 못 믿어. 그러면 만약에 박수민 나는 믿는다 그러면 너는 빨갱이네. 총북 좌파야. 이 어떤 싸구려 담론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도 제대로 된 이성대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상민 교수님을 빨갱이라고 이를테면 그런 논리를 가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다가 워워워 그러잖아요. 잠깐만요.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책상 한번 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황당한 질문을 드릴게요. 마식령 가셔서 스키도 타시고 금강산 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다 좋은데 초소에서 해변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데 총을 빵 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다. 아주 특별한 경우고 또 그 총을 빵 쏘겠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 박왕자 씨가 그럼 또 그때 하던 이 행보라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것인가. 설사 민간인이 여성 민간인이 넘어오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와서 산보를 하고 있을 때 일반 무장한 군인으로서 저 여성을 간첩으로 오인을 하거나 뭐 사살할 수도 있겠죠. 사격할 수 있겠죠. 군인의 복무니까.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사람들의 평소 생활의 여유라든지 자세가 어떤지는 대변되는 게 상당히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알고 있잖아요. 또 알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군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왕래가 하다 보면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한 개 알고 두 개 알고 세 개 알고 네 개 알고 그러면은 남북 간의 대화 교류가 그 정보가 일본도 한국의 말을 인용할 것이고 미국도 인용할 것이고 그게 정상화 아닙니까? 그 박상민 교수님이 빨갱이 그러시는 바람에요. 박 교수님이 빨갱이, 노 교수님이 파랭이, 제가 노랭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어떤 뭐 일도 양단 또는 이른바 색깔론 이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박 교수님도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북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체제죠. 이해할 수 없는 체제고 이해하기 어려운 체제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건데 이제 분명한 건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처음 얘기한 게 만찬장 모습을 잘 보여주잖아요. 아마 정보기관 관련자들은 그걸 보고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어낼 거예요. 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라든지 또 심리 상태라든지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할 거고 더더구나 이제 뭐 미국 같은 데 정보기관에서 그걸 보고서 굉장히 많은 걸 얻어낼 겁니다. 제가 아까 본 것처럼 굉장히 뭔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고 여러 가지 뭐 아마 다각도로 분석해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뭐 다각도로 교류해서
예.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렇죠. 뭐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예, 뭐 아무리 김정은이 스위스 가서 뭐 공부했다 하더라도 뭐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다 알겠습니까? 예. 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해주고 저는 그런 부분은 뭐 찬성합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핵무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관건이 있으니까 그것만 없으면야 얼마든지 가서 만나고 해결하고 서로 뭐 교류하고. 근데 하신 말씀을 거꾸로 되짚어 보면 네.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아까 얘기한 브로커킹 연구소 맞으면 예. 굉장한 자신감이 보인다. 그러니까요. 그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자신감이 보이고 예. 본인의 행보라든지 예. 대외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는 저는 걸 저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 예. 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신감이 붙어있기 네. 때문에 보여주는 거침없는 행동이고 혹시 박상병 교수님 이런 SNS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거기에 댓글 다실 때 빨갱이 이렇게 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신은 비속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글자가 안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방송 용어로는 적당치 않는 용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경고 노란 카드 하나. 삑 소리 나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살짝 옮겨서 다른 말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는 어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올랐던 이야기인데요. 안희정 충남도지사 성폭행 쇼크. 이걸 가지고 성폭행 쇼크를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게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인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야당 바른미래당이나 또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아까 노회찬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노회찬 의원도 원내대표도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6.3 지방선거는요. 뭐 하여튼 굉장히 큰 영향이 있겠죠. 저는 현재로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가 벌써 전 지사가 됐죠. 이제 뭐 사퇴가 예, 수리가 맞습니다. 됐으니까. 예. 개인적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뭐 합리적이고 뭐 그래도 또 진보 진영에서 이제 중도 확장성이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와 전혀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도 누가 뭐래도 어쨌든 차기의 유력한 대선 주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 대선 때 상당히 좋은 어떤 실적을 쌓았고 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좀 이번 지방선거 출마하지 않고 8월 달에 있을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가겠다. 그 대표가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당을 뭐 발판으로 해가지고 대선 주자까지 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었으니까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죠. 선거 치를 때 되게 특히 이제 뭐 충청도 지역은 특히 그렇겠습니다만 뭘 가지고 치릅니까? 현재 대통령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다음 어떤 차기 주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좀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저는 그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선거 운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고 이게 지금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제 그 김지은 씨가 비서 이분이 김지은 씨. 다른 사례도 더 있는 걸 알고 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 문제가 또 이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안희정 지사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계속 좀 더 대기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박상민 교수님. 네, 6.13 지방선거에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치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이게 성패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3개월은 남아 있고요. 그 이후에 다 다른 변수가 더 많습니다. 또 대체적으로. 거기다가 어제 민주당도 대응 조치를 빨리 했어요. 밤에 추미애 대표가 바로 일어서 제명제를 받았습니다. 1시간 만에 했습니다. 대응을 잘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만간 정계 은퇴도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갈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이 떠나가서 영향을 있겠으나 이것이 뭐 치명타가 될 정도로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충청권의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클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는 충청권은 아마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쪽에 사람들 상당히 많이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직격탄이 될 것이다. 당장 이제 박수현 예비 후보도 지금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대변인이라고 자처한 사람이고 자신의 사무소에 그 같이 찍은 사진을 걸어놓을 정도의 친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이래야 돼가지고 앞으로 구속이 되면은 너는 구속되라 나는 출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수현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또 지방 기초단체도 있을 테고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지 않겠느냐. 충청권만큼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사태가 이제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글쎄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야당 다른 야당도 그렇고 뭐 야당이라 이렇게 편하게 정치권 전반적으로 정치권 또 교육계 언론계 또 뭐 문학계 모든 사회 전 분야 지금 시대사적인 어떤 그 조류가 이제는 국민들이 숨기고 감추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는 그런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폭발적인 상황을 보일 것 같은데 국회,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고 이런 형태의 시대사적인 흐름에서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미투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분명히 어떤 그 행위자 개인에게는 정말 가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뭐 본인이 뭐 관행으로 생각했든 아니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든 간에 어쨌든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여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법적 처벌 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또 그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어버리고 개인의 일탈로 몰아버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연한 그런 어떤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정말 정치권 뭐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든 권력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종교 뭐 문화 뭐 또 문학계 뭐 모든 것이 다 이것들이 권력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어떤 개인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 사회의 뭐 문제야 이렇게 해버리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책임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적 제도적 책임, 제도적 문제의 어떤 이 바로잡는 것, 이 양면성을 반드시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저는 약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 시대, 그러니까 낡은 젠더 문화와 관련해서는 한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는 과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뭐 미투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지금 그런 얘기고 대한민국은 예외도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치권까지도 뭐 심지어는 정치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서 여성들도 당당히 말할 수 있고 그 말하는 여성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보호해주고 또 남성들도 이게 과거에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이런 좀 농담하고 했는데 이게 큰일 날 문제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건강한 젠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안희정 전 지사 등등에서는 비극일수가 있겠으나 우리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수준이 특히 젠더 문화와 관련해서 더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라든지 어제 그 폭로한 그 안희정 전 지사의 그 수행비서입니까? 정무비서입니까? 그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만 하더라도 1953년 이후에 태어나서 1962년 그리고 1972년까지 베이비 부모 1세대, 2세대 이분들의 세대는 아마 남존여비 사상이 상당히 좀 많이 퍼져 있던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합법적인 걸로 또는 합리적인 걸로 교육받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하루아침에 씻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이상하지만 그 부분을 하지만 도려내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이제는 우리가 모습과 생각과 가치관, 의식을 맞춰가야 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북한 특사단으로 파견됐던 우리 대북 특사단이 가지고 온 보따리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 미칠 수 있는 안희정 성폭행 쇼크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도현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윤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